안녕하세요, 토무룩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자동차 광고 카피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들의 산책, 그리고 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명차의 기준을 외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프랑크푸르트에는 독일 프리미엄 3사가 없어요. 거기 그 도시에는. 근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별의별 광고 카피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뭐 잘 만든 광고 카피로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에 친구의 뭐 잘 지내냐는 물음에 삑삑하면서 그랜저로 답했다고 뭐 그런 문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1% 렉스턴의 광고 카피였죠. 2001년도에 등장했던 렉스턴은 이 광고 카피와 함께 대형 SUV, 프리미엄급 SUV의 기준 같은 모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렌토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산타페도 준중형급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고급 SUV 시장을 잘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소렌토가 나왔고, 그리고 뭐 현대에서 테라칸도 나왔고, 각축전을 벌이면서 점유율을 좀 많이 잃긴 했는데 초반에는 괜찮은 광고 카피와 웅장한 디자인 등과 함께 대형 SUV 시장을 지배했죠.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혹시 기억나는 광고 카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학생이었고요. 2001년도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뭐 학생 내지는 군인,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차를 좀 선망의 대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에서 좀 잘 산다 하는 친구들이 이 차 아니면은 기아의 소렌토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부의 상징 같고 저도 저런 차 좀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쌍용이라는 브랜드는 이때 당시에 SUV의 어떤 특화된 그런 자동차 브랜드였고요. 그 영광의 정점에는 렉스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었죠. 이 브랜드가 애완도 많고, 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인도의 마인드라 그룹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경영 정상을 하면서 티볼리나 코란도, 그리고 이제 요 G4 렉스턴까지 꾸준히 신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지난번에 제가 모하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는 참 흔치 않은 사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렉스턴은 무려 3번을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렉스턴, 뭐 뉴 렉스턴, 렉스턴 2, 렉스턴 W 뭐 이런 식으로 무려 16년 동안 끌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게 2017년도에 완전 변경된 G4 렉스턴입니다. 전작보다 전장, 전고, 전폭, 휠베이스 모두 늘어났고요. 모노코크 바디 시대에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전통적인 SUV의 차체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되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를 처음 봤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디자인은 커다랗게 뭐 웅장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내가 그렇게 매혹적이지는 못했거든요. 제 눈에는. 물론 뭐 마감 소재나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는 전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뭐 현대기아 차의 실내 인테리어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산타페랑 붙을 수 있나?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 차가 이제 2157cc의 엔진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수치적인 측면에서 산타페 2.2 같은 경우에는 200마력 출력을 뽑아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차는 187마력밖에 뽑아내지 못했고요.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밀리고, 디자인은 뭐 개개인의 그 취향이니까 제껴두더라도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좀 밀리고, 바디온 프레임이라는 고매력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장단점이 분명하거든요. 견인력 같은 거에서는 월등하지만 승차감 면에서는 사실 모노코크가 더 위에 있거든요. 장단점 비교하면은 이 차가 썩 산타페보다 월등해 보이지는 않아 보였는데, 쌍용은 끊임없이 이 차를 대형 SUV다, 대형 SUV다, 대형 SUV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잡았고, 가격은 산타페급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영리한 마케팅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 그냥 중형 SUV에 치고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뭐 지금도 안 되고, 산타페 워낙에 많이 팔리는 차니까 월간 뭐 수천 대씩 팔잖아요. 근데 대형 SUV는 2년 전만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차가 없었어요. 모하비 말고는. 그러니까 이 차는 거기를 노린 겁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차잖아요. 2017년도 그때도 벌써 사고차로 계속 불리고 있었던 차거든요. 그 한대에 있었던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렉스턴은 아마도 요 대형 SUV와
중형 SUV 사이에 이 중대형급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마케팅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요. 엄청난 성공은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을 이루면서 이후에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칸이 나와가지고 픽업 시장을 움켜쥘 정도의 어떤 길은 잡아줬던 것 같아요. 이 시장의 소비층은 연비나 성능 이런 거보다는 실용성, 차체 크기, 디자인 이런 거를 좀 중시하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 렉스턴은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2019년 현재는 당시 2017년도와 또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팰리세이드라는 대형 SUV를 제가 생각하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적당한 가격에 이 차를 내놓는 바람에 단숨에 이 차가 시장의 강자로 등극을 했죠.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서는 모하비를 풀체인지에 가깝게 부분 변경을 하였고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 쉐보레 트래버스라는 커다란 자동차를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 변경 차량을 내놨는데 보통 연식 변경 같은 경우에는 편의사양만 이렇게 좀 손봐가지고 가격을 살짝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몇 가지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변경을 하였더라고요. 라디에이터 그릴도 바뀌었고요. 뒤에 레터링의 위치도 바뀌었고요. 몇 가지가 소소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를 보면 체인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메쉬의 패턴은 일정한 기준점으로 잡아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방향의 그 기준점에 따라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릴의 좌우를 벌려서 웅장함을 가져가면서 차를 훨씬 더 크게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릴 하단에 보면 크롬으로 틀을 이제 도색을 해놔가지고 좀 더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변경 전 모델의 경우에는 이 보닛 리드에서 범퍼까지 떨어지는 이 각이 거의 그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낙폭이 컸었죠. 이번 2020 렉스턴의 경우에는 그릴이 약간 앞으로 유선형으로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볼륨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범퍼 아래쪽의 색상이나 프론트 라이트, 이 가장자리의 색상을 톤 다운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전작과 달리 분위기가 좀 약간 차분하게 변경된 것도 특징입니다. 뒷부분을 보면은 G4 엠블럼 있잖아요. 날개 달린 엠블럼 밑에 렉스턴이라는 레터링이 있었는데 그것을 번호판 밑으로 옮겨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변경 전에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브랜드에서 고객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외에서 눈에 띄는 변경은 없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천장과 필러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급스럽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롤러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 커튼 있잖아요. 차양막, 그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밖에 안전 사양들도 대폭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을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트래버스 그 가격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이걸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기아 자동차 모하비가 이렇게 비싸게 책정됐는지 그때 확인을 못했고, 세상에 모하비 한술 더 뜬, 어떻게 부분 변경인데 거기 가격을 400만 원을 올릴 수가 있죠? 너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량들의 가격이 4,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차 급에 비해서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높은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2020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3,439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고가가 4,415만 원입니다. 팰리세이드보다 낮은 가격이고요. 산타페보다는 약간 비싸지만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 정도는 괜찮죠. 비록 파워트레인이 좀 약하긴 하지만 중형 SUV급 가격에 이런 대형 차량의 차체를 가진 차를 갖는 것도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점은 제가 이 파워트레인이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그 쌍용차에서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출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카탈로그를 찾아서 그걸 다운받아야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나오는데 엔진에 대한 출력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들만 딱 올려놨고 엔진 출력은 없어요. 국내 SUV 중에 모하비와 함께 렉스턴 이 두 대만
바디온 프레임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노코급 바디와 비교해 본다면 월등한 내구성과 견인력을 지닌 차량입니다. 또한 하체 세팅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W20본 서스펜션의 뒤쪽에는 5링크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는 등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따라서 성능이나 연비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에는 뭐 괜찮은 차량 같습니다. 연비도 리터당 10.1에서 10.5km 그 정도 수준인데요.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감당이 가능하죠. 게다가 쌍용 특유의 그 사륜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솔직히 개인적으로 쌍용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뭐 저렇게 관심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요. 근데 영상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판매 전략을 보면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필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겸손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가격 매기는 부분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응원을 하고 있는데 좀 잘 돼서 16년 동안 3번의 페이스리프트 이런 불명예잖아요. 이런 일은 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학생 때 느꼈던 그런 선망의 대상인 그 차를 만드는 브랜드, 이런 회사로 다시 좀 이렇게 발돋움 하시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